정보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트는 서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미국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 뉴욕과 보스턴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바로 드넓은 벌판과 울창한 숲, 치솟은 산들이 미국인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영국은요, 미국에게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다 넘겨주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한테서 루이지애나 준주를 사들였어요. 루이지애나 준주는요, 미시시피 강의 바로 서쪽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제퍼슨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 가서 마을을 짓고 농장을 일구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주민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바로 제퍼슨은 루이스 클라크라고 하는 두 명의 탐험가를 물색해서 루이지애나 준주 저편을 탐사하고 지도를 그리도록 했어요. 루이스는 육군 대위예요. 그리고 제퍼슨의 개인 비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탁이 된 사람이고, 클라크는요, 루이스의 친구예요. 그리고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배를 만들고 13명의 탐사대를 구성했어요. 장비와 물자를 싣고 대원들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두 사람은요, 미시시피 강의 발원지까지 올라간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루이지애나 준주의 미지의 땅을 탐험할 계획이었어요. 네, 이들은요, 실행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떠나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추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요, 눈이 내려서 이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루이스와 클라크는 탐사를 중단하고 캠프를 차리고 겨울 한철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메나단족이 사는 땅에 캠프를 차렸는데요. 메나단족 사람들은 온순하고 이미 백인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들을 지휘해서 요새를 짓고 크리스마스 날에 요새 공세가 끝나고 바로 그 지붕에다가 미국 국기를 걸어놨어요. 이 요새는요, 미국 땅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기지가 된 거죠. 여기서 샤보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샤보노라는 사람은 캐나다의 장사꾼이에요. 이 샤보노는요, 원주민 여자와 결혼한 남자였는데 아내의 이름이 바로 사카자웨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카자웨어라는 이 여자는요, 원주민들의 말을 훨씬 잘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보노가 이 탐사대에게 함께 길을 떠날 때 자기도, 아내도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통역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4월이 되어서 함께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카자웨어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기와 함께 서쪽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했죠. 미주리강, 옐로스톤 강이 합쳐지는 곳에 당도를 해서 거기서 캠프를 차리고 식량을 사냥하고,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 탐험을 해 나갔어요. 회색곰을 만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순간에 회색곰을 쓰러뜨리고 이 곰을 잡아먹기까지 했어요. 탐사대는요, 이제 로키 산맥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의 대륙 분수령이에요. 대륙 분수령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산맥의 동쪽에 떨어진 빗방울은요, 비탈을 타고 동쪽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대서양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서쪽에 떨어진 빗방울은요, 서쪽으로 흘러서 태평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맥만 넘게 되면 탐사대는 어느 강에서 배를 타든지 간에 태평양 해안에 다다를 수가 있었어요. 탐사대는 로키 산맥을 향해서 비탈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쇼쇼니족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쇼쇼니족으로부터 말을 사야 했거든요. 사카자웨어의 통역으로요, 자신들이 나쁜 뜻을 전혀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장에게 알릴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 사카자웨어가 벌떡 일어나더니 추장에게 달려가서 두 사람이 끌어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카자웨어라는 그 아내는요, 원래 쇼쇼니족의 딸이었는데 어릴 적에 납치를 당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추장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오빠였던 거죠. 그래서 사카자웨어가 루이스와 클라크가 말을 사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빠인 추장에게 알리고 꼭 필요한 말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탐사대는요, 우여곡절 끝에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발견을 했어요. 대원들은 거대한 통나무로 카누를 만들어서 그 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대원들은요, 무척 기뻐했어요. 우리 앞에 바로 바다가 펼쳐졌거든요. 그 바다는 바로 태평양이었어요. 네, 루이스와 클라크는요, 3년 만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맹장염으로 죽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카자웨어도요, 어린 아들 폼피를 끌어안고 함께 끝까지 탐험을 했어요.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을 만났고 낯선 식물과 동물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보았던 모든 것은요, 글과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한 지도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루이스와 클라크가 개척한 그 길을 따라서 아득히 먼 서부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 덕분에 많은 백인들이 서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의 원주민들은요, 백인들을 환영한 부족도 있었지만 몹시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테쿰세라고 하는 쇼니족의 남자가 있는데요. 6살이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백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해서 백인을 몹시 두려워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테쿰세는 15살이 되었을 때 양아버지 블랙피쉬를 따라서 오하이오 밸리로 이주해온 백인들을 공격하러 갔는데요. 쇼니족이 백인 남자 한 명을 사로잡아서 말뚝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던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포로를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해요. 그래서 테쿰세가 이렇게 화를 내니 전사들은 다시는 그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포로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테쿰세는요, 포로를 학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동족들이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테쿰세는요, 다른 부족들이 백인들과 협상을 맺고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다시 그들에게 땅을 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격분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땅은 공기나 물 같은 것이다.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을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테쿰세는 백인들을 물리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바로 원주민들이 그들이 사는 땅으로 몰려오는 백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막아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의 군대와 합쳐서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백인들이 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들이 준 토롯과 무명업도 잊지 말아라.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테쿰세는요, 그 형제들을 모두 모아서 인디애나 준주에 정착을 했어요. 테쿰세는 중서부 지역에 사는 모든 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힘을 합치자고 설득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디애나 준주의 총독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사람은요, 북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의 추장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자신의 사령부인 포트 웨인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테쿰세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리슨은 그 다른 추장들을 설득을 해서 땅을 사겠다고 한 거죠. 바로 테쿰세가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추장들은 12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넘겨주면서 7,000달러를 주겠다고 한 그 해리슨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수많은 원주민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리슨은 테쿰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워싱턴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백인들의 위대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소. 테쿰세는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겠다. 그런데 그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의 사령부인 포트 웨인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쿰세가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이 땅을 훔쳤다. 아무도 당신들에게 땅을 팔 수가 없다. 이 땅은 어떤 부족이나 어떤 추장의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나는 지금 모든 원주민들의 뜻을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 모두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우린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태쿰새가 입을 열었는데요. 해리스는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 거래를 물릴 수 없다. 당신의 부족들은 제각기 다른 말을 쓰고 다들 따로 떨어져 산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들 모두의 뜻을 대표한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태쿰새는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미국하고 똑같다. 부족들이 다 독립되어 있지만 침략자와 싸울 때 당연히 힘을 합친다.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가? 네, 해리스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이 거래를 절대 물릴 수 없다고 우겼어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쿰새와 전사들은요, 돌아갔어요. 그 후에는 해리슨이 곧 전투태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워싱턴에게도 병사들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태쿰새도 전사들을 더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라고 말해놓고 남쪽으로 급히 내려갔어요. 남쪽에 사는 촉토족을 만나서 백인들과 싸움에 가세해달라, 도움을 달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태쿰새는요, 마을이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형제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다만 몇몇의 충성스러운 전사들만 남아 있었어요. 원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이 태쿰새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